네, 이번 주 내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은 소외를 받았는데 오늘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민입니다. 네, 우선 어제까지 우리 증시 이거래일 연속 조금이나마 올라주면서 1960선에 바짝 다가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증시 침체돼 있죠? 어땠나요? 네, 먼저 전일장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지고 증시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 불확실성 및 의미 있는 수급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며 상단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그런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과 수급이 지수 방향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어제 업종별로는 조선, 보험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유틸리티, 음식료, 증권, IT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 좀 특징적인 종목을 몇 개 보면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소식에 태양광 관련 주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많이 이제 매매하실 텐데요. 네이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네이버가 70만 원 선을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대금이 3조 3천억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14년 연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비교적 큰 규모의 매수 기조와 더불어서 현재 여러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주가 선 조정에 따른 가격 메리트 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120일 이동 평균선 두공까지 반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의 지속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 보면은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400억 매도를 보여준 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2천억에 가까운 큰 폭의 매수가 진행 중인데요. 즉 결론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특징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이거를 연속 상승하면서 1960선까지 바짝 다가서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정말 거의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14년 만에 연중 최저 수준이죠. 3조 3천억 원. 일단 거래가 좀 살아나야 수급도 살아나고 종목들도 좀 갈 수 있을 텐데 이 때문인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 훨씬 더 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거래일까지는 뉴욕 증시나 또 S&P 500 지수나 독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 모두 소폭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진 않을지 우려감이 나오지만요. 또 최근의 추세를 보면 하방 경직성도 좀 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경구 과장님. 네, 오늘장에도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우려감도 나오지만 우리 시장의 하방은 좀 다진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외국인 매수세 부진과 또 실적 시즌 불확실성 등이 이제 글로벌 상승 랠리와의 동조화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상 국내 증시가 이제 PBR 한 배 수준인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 영역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흥시장 선호도가 낮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상 MSCI 선진 지수가 최근 한 달 수익률이 약 4.6%인데 반면 신흥지수는 약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MSCI 선진 시장 대비 신흥시장 12개월 예상 PER 추이가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 2009년 저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기가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부진과 불안정한 환율로 인해서 총 상위 업종의 부진 등이 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단기간에 코스피 시장의 개선을 아직까지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통계를 보니까 연초 대비 누적으로 이제 2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3년, 그러니까 1년 동안 통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초 이후로는 작년 5월에 누적 매수가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초까지 거의 1년 동안 총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누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정부 정책 기대감과 또 코스피 약세로 인한 대한 투자처 역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연초 대비 4% 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코스피보다는 지수보다는 내수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수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라 그렇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종목 전략 세워주시나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총 상위주, 중소형주 중에 그 주도주들이 지지부진한 홍보 장세를 마치고 이제 정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 증시의 여러 업종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업종으로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그리고 아멕스 생명공학 업종 지수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수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에 관련 업종이 외국인 수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역시 이제 바이오 관련 업종으로 좀 포커스를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몇 개 종목으로는 이제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최근 연초 이후로 외국인 수급이 130억 가량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로메드, 또 차바이오엔, 뷰역스, CTC 바이오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종근당 이런 업종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른 기타 업종 중에서는 어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소식에 미국의 솔라시티가 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OCI, 하나케미칼 종목을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유틸리티 업종, 즉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모멘텀으로 이쪽에 대한 그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좀 내수주 중심의 종목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사의 분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이오 관련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균이었습니다.